미래목회 포럼이 부교역자의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성취하라라는 주제로 기획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반문해야 하며 좋은 일보다는 옳은 일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국이 세운 에티오피아의 MMC 명성의과대학이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MMC 명성의과대학은 에티오피아 보건의료 자립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진기지 역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목숨을 구하는 소방대원들.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한국기독소방선교회는 전국의 소방대원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화재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중국에서 열린 중국 아프리카 포럼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54개 나라 중 53개 국가 정상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미래를 아프리카에 걸었다며 600억 달러 규모의 원조와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경제 논리의 개발이 우선시되기 전에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복음이 한 걸음 더 먼저 닿기를 기도합니다. 옳은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영적 가치를 수호하고 관계 중심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 경영 리더십 컨설팅 김형환 대표는 옳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영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한국 교회는 외부보다 내부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교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외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줄일 수도 있고 혁신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되고 그게 가치입니다. 김영환 대표는 승승장구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찾지 못해 몰락했다며 교회만이 가진 존재 가치를 믿는다면 변하는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교역자의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을 성취하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싱크탱크 미래목회 포럼이 개최한 기획목회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상계감리교회 서기런 목사, 한양대학교 김기배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한 부흥의 세대, 미디어 제작과 목회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김봉준 대표 회장은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 부교역자로 출발했다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두가 쓰임받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이 세운 아프리카의 세브란스. MMC 명성의과대학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후손도 졸업생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머지않아 아프리카 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새내기 의사들의 모습,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MMC 명성의과대학의 첫 졸업생 부룩 엔게다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할아버지를 둔 참전용사 후손입니다. 수십 년 전 할아버지가 먼 한국 땅에 뿌렸던 사랑의 헌신은 그의 손자가 한국교회가 세운 아프리카 대표 의과대학에서 교회가 전액 지원하는 은파 장학금의 도움을 받아 공부할 수 있는 선물이 돼 돌아왔습니다. 이날 졸업의 영예를 나눈 학생은 총 12명. 졸업생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며 후배들과 학교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What kept us going was the happiness and satisfaction we gained by losing ourselves through service of others and by continuously reminding ourselves that countless people who believed in us even when we failed to believe in ourselves. One thing we can say to our junior friends and all courageous medical students out there is that we have learned to grow outside our comfort zone and we don't see why you cannot do the same. 졸업식에는 아미르 아만 에티오피아 보건부 장관, 드리바 쿠마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이문민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 정관계 인사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료 선교로 평가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병원 MC의 명성기독병원은
2004년 서울 명성교회의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6.25 전쟁으로 위험에 처한 한국을 도와준 혈맹국인 에티오피아, 나아가 아프리카 전체를 향한 의료 선교의 소망을 품었고 2012년 명성의과대학을 설립하며 그 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는 명성교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해왔다며 졸업생들은 단순히 의사와 교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겸손한 제자로 사명을 감당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보를 목표로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명성의과대학은 지난 6월 도서관과 기숙사를 개관했고 향후 보건대학과 간호대학을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의료선교의 씨를 뿌린 지 25년 만에 거둔 귀한 열매, MMC 12명의 졸업생들. 아프리카 복음화를 이끌 지도자이자 전 세계를 섬길 의료선교사로 쓰임받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 예은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 방송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아동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1일 C채널 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주 예은교회 이병호 목사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나윤철 본부장, 황희만 C채널 방송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시에라리온 지역 내 월드비전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아와 질병, 내전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생활 개선, 교육 환경 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기리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3월 별세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개인적인 삶을 보여준 보기 드문 전시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rough giant pictures and quotes, the presence of Billy Graham looms large here, much like in his life. Now, months after his death, this exhibit brings a more intimate image into focus. Books, Bibles, and other belongings display the pilgrim preacher's journey from a young boy to a man who reached millions, including this exhibit's designer, Anthony Schmidt. This one is from his revival campaign in New York City. He remembers watching Graham on TV with his parents and even attended Graham's last crusade. Very early on, he embraced technology and media, and that's what set him apart. For more than 60 years, Graham used radio, television, film, and mass crusades to teach from the Holy Scriptures. We really wanted to explore how Graham understood and interpreted the Bible, and then how that shaped his ministry. From now through January, the exhibit contains never-before-seen items from the Billy Graham Library. You can see everything from class notes taken in Bible school to personal message written to his mom and dad, and even a pair of war-issue military boots he wore in Korea in 1952. The exhibit also highlights his impact on culture and politics. He was the prayer warrior in the family. Earlier this year, Graham's son and ministry successor told CBN News, despite his father's prominence, he always understood his calling. My father never wanted to be a celebrity, and maybe that's why God used him. This is Billy Graham's personal New Testament Bible. Now, throughout his ministry, Billy Graham just wanted to be known as a preacher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ich is on his tombstone in North Carolina. Throughout this exhibit, you'll see artifacts and images that reinforce just how important the Bible was from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to the end, to the sermon that was preached at his funeral. Billy Graham at the world's... John Jessup, CBN News, Washington.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세운 MMC 명성의과대학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의료 선교의 씨앗을 뿌린 지 25년 만에 귀한 열매라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MMC 명성의과대학 문홍양 부학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학장님, 먼저 MMC 명성의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세운 의과대학이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은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크리스찬 닥터들을 길러내서 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케어를 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골로 주로 내려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병원과 학교를 통한 선교가 먼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에티오피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졸업생이 배출됐는데 감회가 남다르셨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예, 처음에 첫 입학생은 저희들이 23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졸업하는 학생 수는 12입니다. 처음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의료 전문인 지도자들이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 전문인 지도자로 아프리카 복음화에 주역이 될 텐데요. MMC 명성의과대학을 통한 비전도 크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학교의 교훈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숨기려 하고 오히려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분들이 섬기는 그 의사로서 이 나라의 복원 자립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 자체도 그런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의료 선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들이 MMC 명성의과대학을 통해서 더 많이 배출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건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사는 소방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한국기독소방선교회 김영진 소방관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 제복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속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관악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 12일 날 한국 세계 선교대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9월 12일 저녁 7시에 충주 효성교회에서 제3회 소방선교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서 경기 대회를 갖는데요. 제13회 대회가 충주에서 열립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 소방선교회에서 세계 50여 개국 소방관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50여 개국. 네, 그렇습니다. 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네네. 그걸 이제 한국에서 충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소방관 하면은 행정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누가 참석하게 되나요? 네, 소방관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재난 현장 활동에서 일을 하고요. 하나는 행정 업무를 하는데요. 소방선교대회는 업무 분야를 떠나서 모든 소방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소방관들 50여 개국에 1,500명이 참가를 하는데 네.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기독소방선교회라고 제가 소개에 올렸는데 그 임원 맡고 계시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기독소방선교회는 2005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17개 시도에 소방선교회가 창립이 되어 있고요. 약 4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네. 모이기가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도 동료 소방관들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방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희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정확하게 집계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400여 명이 됩니다. 물론 신앙을 가진 소방관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회원의 여부를 떠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동료 소방관들의 영혼 구원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선교회를 만들고 우리 소방관들을 좀 복음화시키자 이런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기독소방선교회는 매년 총회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상하반기 2번의 연합 수련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 또 2년에 한 번씩 세계 소방관 선교 대회를 열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국제 행사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년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2년도 여수 엑스포, 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올해 평창 올림픽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각 시도 소방 선교회별로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단기 선교라든지 119 새생명 축제, 네. 그리고 노숙자 배식 봉사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매우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김진주 장로님을 제1호 소방 선교사로 파송을 한 일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 장로님께서는 전직 소방관이신데요. 소방관으로 재직하시는 중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퇴직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셔서 네. 지금까지 선교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작년에 우리 선교 회원들 20여 명이 현지를 방문해서 부활절에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네, 소방선교회답게 1호 선교사 파송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방선교회 인원수는 정말 400여 명, 작은 인원인데 정말 큰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이 소규모 모임, 소방서마다의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은데요. 또 모임 갔다 보면은 참 은혜로운 사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사연도 들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10여 년 전인데요. 굉장히 맑은 가을날이었는데 주택화재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7살 먹은 남자아이가 죽은 거예요. 화재는 크지 않았는데 집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책들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아이가 도망치지 못하고 책더미에 깔려 죽은 겁니다. 아빠와 둘이 살았는데 아빠가 무슨 취미인지 그렇게 책을 다 모아서 보지도 않는 책들을 쌓아놓는 바람에 아이가 도망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네. 제 큰 아이와 나이가 같아서 지금도 생각하면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삶이니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다시 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소방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도 만나고 또 좀 화마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또 마음, 정신적, 감정적 상처를 입으실 텐데 이것을 소방선교회 모임을 통해서 많이 치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경찰들이나 또 구청 공무원들은 이게 교회와 연계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소방선교회는 개교회나 각 기독교 교단과 연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은 특정 교단이나 교회, 단체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순수한 소방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직장 선교회인데요. 그렇지만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팀들과는 협력해서 열심히 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 선교대회에 충주 효성교회가 크게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좀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협력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각국 방송국 네.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교단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물론 저희들이 소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청 산하 모든 소방서에 목사님을 두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도 제목이고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말씀해 주셨는데 각 소방서마다 소목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 포함해서 우리 소방 선교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에 있는 세계 소방 선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도 재난 현장에서 사초를 벌이고 있는 세계 모든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독소방선교회가 동료 소방관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태풍 소식에 초긴장 상태고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